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계산 능력이나 암기 능력 이런 데서 인공지능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지 같고요. 아까 노채림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과 다르게 우리 인간만이 갖는 장점이라고 하면 감정과 공감 능력입니다. 따라서 인문학 같은 사람을 다룬 학문을 심층적으로 공부하면서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우리 오재원 학생은요? 네, 일반적으로 발전이라고 하면은 되게 물질적인 발전도 있지만 약간 비물질적인 그런 발전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사상, 뭐 정신적인 면 이런 면에서도 물질적인 발전만큼 또 이런 정신적인 발전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습관을 길들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면에서의 발전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발전. 우리 남양훈 학생은요? 저는 옛날에 어느 한 책에서 모라베기의 역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일을 하기는 쉽지만 딱 주어진 물체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 기계가 가야 할 길이 많고 그런 점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발전 과정에서 인간이 더욱더 노력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로봇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뀌면 위험한 게, 로봇은 아까 얘기대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투 로봇을 만든다면 살인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자책감이 없이 명령한 대로만 그냥 입력된 대로만 지시를 하고 싸우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학생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학생들이 깨어있다,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우리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오지원 학생? 제 생각으로는 약간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는 약간 모자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현재 교육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되게 진도를 나가는 데만 급급하고 되게 학생들의 창의적이거나 되게 기상천외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차원적인 아이들, 재밌는 아이들, 그런 아이디어들을 일단 진도 빼는데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해결해낼 수 있다. 네. 우리 남양훈 학생은요? 네,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인간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그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교육 형태와 목적이 조금 어긋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긋나 있다. 어떤 부분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앞서 오전 학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교육이 사람들의 그 진정한 끼와 재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기계처럼 돼가고 있는 게 조금 아쉽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채림 학생 생각도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 한국 교육이 암기력 인재를 키우는데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암기형 인재요? 네, 제가 요즘 사회탐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영역만 하더라도 죄다 암기 영역으로 누가 정확하게 많이 외워서 시험을 치는가가 등급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알파고의 경우에도 5주 만에 프로 기사보 16만 개를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익혔다고 할 정도로 저희는 미래 사회에서 암기력으로 기계를 이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도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실수가 발생한다면 점수가 깎이도록 하는 그런 교육제도가 과연 우리 미래 사회에서 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관해 의문이 듭니다. 네. 단순히 문제풀이 수업만으로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조정원 학생은 우리 교육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명한 개그맨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과 변화를 겪어왔잖아요, 우리 사회가. 네. 그런데 우리의 교육 현장, 즉 학교는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칠판과 같은 분필을 사용하고 같은 과목을 배웁니다. 이렇게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나가는 우리 사회에 맞춰가지 못하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채림 학생과 우리 조정원 학생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노채림 학생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저희 교육에서 창의적 교육 장치를 많이 도입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알파고의 모국인 영국만 보아도 정해진 지식과 고정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 교육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는 이제 여러 과목들을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이제 논리적인 자뇌 영역 부분을 요구하는 정규 과목과 그리고 감각적인 운의 영역을 요구하는 문화예술 과목을 융합시켜서 학생들에게 양쪽 뇌를 활용시킬 뿐 아니라 이런 유연한 사고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미래 교육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배워가면서 스스로 익혀가도록 무게중심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정답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할까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는데, 노채림 학생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정답이 아닌 보다 다양한 생각이 강조되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조정훈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교육 현장의 경쟁 구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과 그 개념들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1등의 지식이 아니라 꼴등의 창의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권 아이들을 우선시해주고 전교권 아이들의 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권 아이들이라도 좋은 생각과 창의력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노채림 학생이 융합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 학교에서는 융합 인재반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 날 문과와 이과 그리고 1학년 학생까지 같이 모여서 다양한 교과의 수업을 같이 배우거든요. 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창의력이 많이 발달한 모습도 보이고 사고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나요? 네, 저도 융합인재반이어서 활동을 1년 동안 같이 해봤는데, 네. 솔직히 지금 학생들은 뭐 이과, 문과 나누잖아요. 네. 이과형 문과형 내 나누는데, 이게 이과가 문과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문과도 뭐 이과의 수학을 배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고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고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말하는 구조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범위까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특히 그 조정훈 학생의 의견 중에 좀 귀를 쫑긋하고 들었던 게 뭐냐면, 정답을 잘 맞추는 학생들에게만 칭찬을 통한 강화를 할 게 아니라 혹시 그 잠재된 재능을 갖고 있을 성적이 낮은 친구들에게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정말 또 다짐을 한번 얻게 되고요. 남영원 학생은 생각이 어떠세요? 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학생과 같이 현재 몇몇 학교들이 주입식 혹은 암기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수업들을 토론식 수업으로 바꿔서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학생들이 서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어떤 교육 과정이나 어떤 뭐 시스템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도 교수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죠. 오전 학생 의견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바뀌지 않더라도 그런 교수 방법이 달라진다면 충분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면 네. 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앙트레프레너들이 이 전 세계를 움직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양적인 그런 발전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서 뭔가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권을 잡고 또 그렇게 그 훌륭한 위인들이라고 추앙받고 있는데요. 네. 이 교육이 그런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앙트레프레너 같은 그런 혁신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창의적인 그런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창의성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계들은 가질 수 없는 인성 교육,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꼭 우리가 학교에 갈 필요가 있을까? 다 시간 되면은 우르르 차 타고 가서 또 끝나면 또 우르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굳이 학교에 갈 수 있을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정훈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교과 중심의 학습이라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인터넷 강의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인터넷 강의로 강의를 듣는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처럼 여러 명의 학생의 의견을 동시에 들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마이크나 뭐 채팅창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선생님께 전달할 수는 있다고 해도 학교처럼 다수 앞에서 여러 명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수가 아니라고 할 때 나 혼자 맞다고 하고 이런 경험은 할 수 없거든요. 인터넷 강의에서는. 네. 따라서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다수 앞에서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사회에서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네. 여럿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의 또 교육,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오재원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일단 저는 학교란 학생들이 실수해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약간 연습의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을 할 때는 이제 학교와 다르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가 뭐 되게 심한 경우에는 해고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타격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사회에 한 번 진출하면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뭔가 한 번 실패하기가 되게 두려워서 새로운 네. 것에 도전하기도 되게 힘들고 네, 망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만의 성장을 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데요. 그에 반해서 학교는 뭔가에 계속 도전을 해도 내가 뭔가를 실패를 해도 뭔가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타격이 심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해보는 그런 연습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타임 연구회라고 네. 이게 자율동아리인데 그 타임 미국 주간 잡지를 같이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뭐 같이 영작으로 해서 영문 기사를 써서 네. 연말에는 타임 같은 그런 우리들만의 그런 잡지를 발행하는 그런 연구회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뭐 반장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동아리 부장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인쇄소에 뭐 맡겨가지고 이렇게 번듯한 잡지를 만들었는데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네. 경험 자체가 없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이런 걸 해보고 나니까 되게 그 과정에서 되게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 네.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과 이제 주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완성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학교라는 그런 사회 안에서 또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각 반에다가 이렇게 잡지를 나눠주고 이런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학교라는 그 공간에서 뭔가 연습장 같은 그런 곳이 바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오전 학생에게서 또 교육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학교의 시스템에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은 영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미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학종이 되게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종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처럼 한 번 실수한 게 이게 모든 대입에 필요한 그런 점수를 다 결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뭐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여러 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총합을 해서 그 총합된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 번의 실수가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학생은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그 입시라든지 시험 제도도 변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남영원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학교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그리고 선배와 후배 등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단순히 학교의 역할 이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들끼리 모여서 체육을 하겠습니까? 어디 무슨 소풍을 가보겠습니까? 수학여행을 가겠습니까? 네. 사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우리 노채림 학생은요? 앞서 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이런 관계 형성과 감정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 방학이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 소통할 기회가 너무 적어서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런 학교를 만약에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그런 갈 기회조차 만약에 뺏겨버린다면 이는 진짜 인간들이 그들에 의해서 모든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들의 빈자리를 느끼잖아요. 네. 저는 직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절대 안 되겠죠. 자, 학생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교육은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위주로 또 학교는 사회성을 키우는 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줬는데 사실 창의성 또 인성 교육은 10년 전부터 대두돼 왔거든요. 그렇죠. 분명 우리 학생들도 창의 인성 교육을 받고 있을 텐데 혹시나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 이 창의 인성 교육을 방해하는 요소가 좀 있어서 더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정훈 학생.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면 그 학교 내에서 방해하는 요소라기보다는 저희 교육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학교 내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고 해도 현재 대학 입시 제도 내에서는 그렇게 인성 교육을 중요시하는 큰 변화를 보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어쨌든 교과 중심의 수업이 필요로 하고 그 교과 중심 수업을 위주로 하다 보면 인성 교육은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성 교육이 중요시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입시 제도 같은 큰 교육 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제도의 틀이 좀 바뀌어야 된다. 우리 노채림